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서 드디어 화학 변화와 관련한 질량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95쪽이고요. 교과서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은 변하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볼게요.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됨을 한번 모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유과 함께 빵빵해진 걸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날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빵빵해졌으니까 더 무거워졌겠네? 라는 이 여자친구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도 덩어리가 생겼다. 이것은 냄새가 변하고 어떤 새로운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고 이 반응을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가 상한 것도 화학 반응인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질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탐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배운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준비물은 5%의 염화 나트륨 수용액, 나트륨, 염화 이렇게 써야겠죠. 5%의 질산은 수용액, 질산은을 이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질산, 은부터 쓸게요. 은, 질산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5%를 둘 다 사용하는 이유는요. 같은 농도, 퍼센트가 농도를 뜻하는 것인데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어서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이렇게 농도를 같게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이 용액을 각각 15ml씩 이 시험관에 담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때 질량을 측정했을 때 약 188.3g 정도가 측정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관의 무게에 따라, 비커의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용액을 섞습니다. 섞었을 때 어떤 변화가 관찰되나요? 자, 바로 흰색의 앙금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하얀색의 앙금이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투명한 색깔인데요.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얀색의 앙금. 자, 이때 전체 질량은 몇 g인지 재보니까 똑같이 188.3g의 질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반응을 했고 앙금이 생겼으니까 고체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고체가 생성이 됐으니까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질량이 그대로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9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는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5%의 염산을 사용하는데요. 염산은 이렇게,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를 준비합니다. 달걀 껍데기의 주 원료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탄산, 칼슘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염산이 10ml 정도가 담긴 시험관에 달걀 껍데기를 페트병에 넣습니다. 페트병의 뚜껑을 꽉 닫고 질량을 측정하는데요. 이때 질량은 페트병의 질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는데요. 약 62.3g 정도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페트병을 기울여서 염산과 달걀 껍데기를 1분 정도 반응을 시킵니다. 이때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뽀글뽀글 이것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기체가 발생합니다.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기체는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될까? 재어봤더니 그대로 62.3g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을 열고 대신 뚜껑은 같이 함께 두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대로 둔 다음에 조금 둔 다음에 질량을 측정했더니 62.0g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반응을 통해서요.
질량이 변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67쪽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7쪽입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생성되지만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앙금이 생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을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실험,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 실험도 알아봐야겠죠. 달걀 껍데기와 염산을 반응시키면 주 성분인 탄산칼슘이 염산 내에 염화수소와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이 반응이 밀폐된 용기 안에, 밀폐된 용기 안이라는 것은 뚜껑이 닫힌 상태, 뚜껑 닫힌 상태에서 일어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총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질량은 같다. 하지만 그러나 용기의 뚜껑을 열면 반응 전보다 질량이 작게 측정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러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변화에서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원자의 종류, 개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반응을 한번 볼게요. 염화나트륨인데요. Na+, Cl-, Ag NO3-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각각 하나씩 있고 산소는 3개가 있네요. 이것이 염화은이라는 이게 Ag+, Cl- 이렇게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형성이 되었고요. 앙금만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물속에 그대로 나트륨 이온 그리고 질산 이온이 둥둥둥둥 떠다닐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원자의 종류, 개수, 변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개수, 종류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할까요? 맞아요. 질량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탄산칼슘인데요. CaE+, CO3E-, 탄산칼슘, 그리고 염화수소는요. 수소랑 이렇게 2개가 있네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양쪽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한번 볼까요? 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질량이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뚜껑을 열게 된다면 지금은 박스 안에 갇혀서 어디로 나가지 못하지만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면 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슉 날아가겠죠.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만큼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어서 우리가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부아지에라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정리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다양한 반응에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서 반응물질의 총질량과 생성물질의 총질량은 같다. 즉,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를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질량 보존 법칙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98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이 있는데 그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의 연소 반응이 있고, 두 번째, 강철솜이 연소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자, 모든 반응에서는 항상 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됩니다. 모든 반응에선 성립이 되는데요. 우리가 나무가 연소할 때는 남은 재들은 나무보다 질량이 작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연소할 때 나무의 연소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면서요. 이것들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요. 그럼 날아간 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또 두 번째, 이번에는 강철솜을 연소를 시키는데요. 강철솜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산화철2는요. 강철솜보다 질량이 큽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강철솜의 철과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하면서 공기 중의 산소만큼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반응물질, 생성물질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항상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선생님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닫힌 개라는 것은 뚜껑을 닫은 상태이고 열린 개라는 상태는 뚜껑을 열은 상태입니다. 이때 앙금 생성 반응은 언제나 반응 전과 후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뚜껑을 닫았으니 반응 전과 후는 질량이 같겠죠? 뚜껑을 연 상태에서는 날아가는 기체가 있으니까 그 기체의 질량만큼 감소해서 반응 전이 조금 더 큰 질량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연소 반응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소 반응에서는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반응 후가 더 질량이 크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탄산수소 나트륨 84g을 가열해서 완전히 분해시키면 물 9g과 이산화탄소 22g이 형성되는데요. 우리가 이를 분해시킬 때 물과 이산화탄소, 탄산나트륨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완전히 분해시킨다라는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은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 더하기 탄산나트륨의 양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양쪽의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양을 x라 한다면 84g은 반응 후인 9g 그리고 22g xg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x는 53g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됩니다. 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